주도주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될 수 있다. 지금 제가 짧게 한 3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설명을 듣고 느끼시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바라볼 때 차트가 다른 시각으로 바뀔 겁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IMF 때 기업 평가하는 일로부터 25년 이상 금융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을 항상 뵈면은 에너지가 넘치시고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올해 연말로 갈수록 코스피 상단을 뭐 한 2,800 좋게 보시는 분은 3,000까지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2월만 보더라도 시장은 상승을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2월 달에 특히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거의 쓸어담고 있어요. 특히 슬라이드 잠깐 한번 보시면 지금 2월 달 지금 23일까지인데 외국인들이 7조 455 코스피 시장에서 기간이 1조 2,809억 매수를 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월간 최대 매수가 지금 2013년 9월 달에 7조 8,263억인데 거의 건접이 돼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데 몇 번 큰 뭉치 들어오면 월간 최대 매수 역사가 쓰일 수도 있고요.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 7조 원이니까 이번 주에 진짜 한 몇천억 더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특히 좀 제가 아쉬운 거는 사실 2월 달에 외국인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을 했는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도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8조 원 이상 매도가 있으니까 2월 달 상승이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늦춰졌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된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미리 들어오는 거고요. 또 금리 인하를 한번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런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상승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또 위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미국의 금융 상황을 조금 보면 과거하고 다르게는 위기는 오지 않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게 되면 상업은행 지급준비금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 대형은행들이 연준에다 맡겨놓은 돈이에요. 그래서 2008년 위기가 왔을 때는 아예 돈이 맡겨놓은 돈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융 경색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3조 원 어마어마한 돈들이 있고 최근에 저 돈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그래프 보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금융 위기가 오는 어떤 시스템적인 위기가 올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위기가 오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중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뭐 조금 경제학적인 파동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경제학적 파동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가장 잘 맞는 게 저 주글레르 파동 10년 주기. 그래서 보면 1997년 IMF 위기가 왔고 2008년 금융 위기가 왔고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왔고 그러네요. 그러면 다음은 한 2030년 빨라도 한 2028년 정도 위기가 오고 그 사이 중기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중기 상승이 나왔을 때 크게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사실 2003년 바닥을 잡고 상승을 했는데 1파 상승 후에 2004년부터 2007년 요 구간만 놓고 보더라도 뭐 코스피가 약 200% 상승을 했고요. 뭐 그때 대장주인 HD 한국조선해양 그때 이름은 현대중공업이죠. 이게 250% 상승을 해요. 2,500%. 25배 상승. 25배. 네. 그래서 만약에 3천만 원 묻어놓으면 7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는 사실 보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을 할 때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팍팍 일어날 때 그때 특히
종목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 겁니다. 뭐 조선주, 칠강주, 화학주. 그래서 경기하고 민감하고 중국주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중국이 우리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상승이 오겠나 보지만 이번 상승은 경제 성장률에 따른 상승이 아니고 경제 성장은 조금 하더라도 우리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제가 좋아질 거고요. 그렇게 보면 미리 풀린 돈이 많아서 이 풀린 돈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승입니다. 그래서 풀린 돈이 어느 정도냐 네. 보게 되면 2007년 이때 크게 상승일 때 1조 달러가 안 되지만 지금 7조 뭐 5천억 달러 6배가 넘게 돈이 풀려 있어요. 와. 근데 주가는 6배 움직인 건 전혀 아니잖아요. 네. 이론적으로 보면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면 이 풀린 돈이 세상에 나오면서 거품도 만들고 큰 상승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앞에는 중국이 부상을 할 때는 중국 관련주인데 지금은 중국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면 경제가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죠? 미국. 맞아요. 미국 관련주를 사야 돼요. 지금은. 네. 그러면 미국 관련주를 보면 어쨌든 미국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돈은 들어오면 어쨌든 보는 시각은 외국인 시각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네. 그러면 일단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네. 하나가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수혜를 받는 거 결국 2차 전지죠. 미국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는 세계에서 중국 우리 정말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막아주고 있으니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그래서 주도주는 미국 쪽에 바라보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증시에 좀 변수로서 작용할 만한 건 없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 올해 변수 중에 가장 큰 건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 이게 가장 큰데 사실 이건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네. 뭐 당장 3월 20일 FMC 되면 점도표가 나와요. 네. 점도표가 나오면 점도표라는 게 참고적으로 말하면 연준 19명이 올해 내년 후내년 중립금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점을 찍는 거예요. 네. 누군지는 안 밝히고. 그러면 3월 FMC 끝나면 올해 기준금리가 얼마다 대충 예상이 되니까. 네. 그래서 작년 12월 달처럼 3번 인하가 된다. 그러면 뻔해요. 12월, 9월, 6월이에요. 금리 네. 인하가. 그러면 6월부터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은 지금부터 상승을 하고요. 네. 또 아니면 2번 인하도 많으니까 2번 인하가 된다 하면 12월, 9월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이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6월 정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니까 상승으로 간다. 조정치마다 뭐 매수 관점.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말고 큰 줄기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보고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시간이 지나면 수익도 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어차피 금리는 할 거다. 예,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아, 그러면 또 좀 뜨거운 이슈 중에 네. 하나가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그것도 있죠. 아, 그래서 밸류업 이제 올해 정책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밸류업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K 멜로디 프로젝트라는 게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인데 먼저 밸류업 프로젝트는 사실은 지금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두 가지 업종. 네. 보면 뭐 금융주,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가 크게 갔고요. 요 두 가지 업종 중에 저는 금융주는 좀 보기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일단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 이슈를 받고 있고 또 금융주 이슈 중에 큰 게 12월 말 기준으로 작년 배당이 들어오고 3월 말 기준으로 1월 배당, 요번에 배당이 바뀌어가 이걸 보통 더블 배당이나 벚꽃 배당으로 바꾸는데 배당 이슈까지 겹치면서 금융주가 강하게 갔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놓고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면 배당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하 이슈가 불거지죠. 그래서 금융주들은 금리 인하에는 예대 마진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고 주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금융주는 계속 시장 구조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라 주가가 안 좋은 구조로 가니까 이번 밸류 프로젝트의 상승에 너무 흥분해서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다 보여서 이렇게 보여지고
반대로 자동차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요. 자동차는 첫 번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2월달 외국인들이 앞에서 확 들어왔잖아요. 네. 가장 많이 산 게 현대차예요. 네. 그래서 일단 기간이 아니고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 이건 단기로 보는 건 아니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받치고 있고 그다음 올해 호재가 또 하나가 있죠. 연말에 미국에서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을 해요. 그래서 밸류 프로젝트에서 그러면 자동차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사실 밸류 프로 얘기가 나오고 23일까지 상승률을 이렇게 한번 보면 딴 건 볼 건 없겠죠. 이렇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가 와. 현대차가 29.31, 이야. 기아차가 27.31. 그러니까 두 종목 중에 하나 관심 있으시면 조정치 매수한다 보시면 되시고요. 또 나머지들은 약하고요. 또 사실 미국 전기차 생산 이슈가 작은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이슈로 보이거든요.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 생산을 못하니까 현대차 그룹이 보조금을 못 받고 있어요. 네. 못 받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에서 전기차가 선전을 하는데 얼마나 선전을 했느냐. 이게 작년 1월부터 9월까지인데 전기차 판매가 2위예요. 보조금을 못 받는데도 2위예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연말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날개를 타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는 차라리 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트리거를 땡긴 측면은 있지만 하반기에 좋은 이슈가 남아있고 또 자동차 주의 가장 메리트가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이니까 그 메리트까지 있으니까 자동차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된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기업 리포트 작년 리포트 보면 자동차가 올해 네.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으니까 올해는 실적이 약해질 거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왔는데 실제로 실적을 보게 되면 팁으로 먼저 하나 드리면 현대차 기아는 매월 1일 날 되면 자동차 판매량을 공시를 떼어요. 그래서 이 판매량이 작년보다 늘어났느냐 적었냐만 보면 사실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뭐 개인 투자자님들도 바로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월 1일 날 올라온 1월 판매량이 작년 1월보다 좋아졌어요. 기업 이제 뭐 전거사 리포트는 나빠질 거라 했는데 실적은 작년에 좋은데 더 좋아졌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봐야 되고 또 기업 리포트처럼 나빠지더라도 자동차가 2011년, 12년, 13년 고점을 형성했을 때보다 실적이 훨씬 좋아요. 네. 지금 이 고점보다 약간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만 보더라도 이 고점을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 전기차 모멘텀을 하면 더 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관심을 가지고 또 중소형 자동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는 실적이 좋은데 미국에 전기차 생산하는데 진출돼 있는 중소형주 이런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시면 원래 중소형주도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네. 네, 이렇게 보고 그다음 K 멜로디 프로젝트는 사실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뭐 AI가 워낙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 또 최근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잭슨 황,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CEO입니다. 세계 24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올해 2월 달에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 정부 정상회담에 초청 인사로 갔어. 이제 대담 중에 자기는 대학교 새로 가면 생물학을 전공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생물학은 과학 영역에 더해서 엔지니어 영역이 접목되고 있다. 이 얘기가 AI가 접목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러면서 사실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지금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해요. 막 협업도 하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사실 AI의 또 최고라인 구글이 가장 앞서 있고 신약 개발 투자에 그래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와. 그래서 지금은 막 합쳐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합쳐지는 건 사실 다른 것보다 AI 신약 개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지니까 막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AI하고 협치는 게 아직은 좀 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한 게 K 멜로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유럽에서
EU에서 멜로디 프로젝트가 2019년에서 2022년 성공적으로 했고요. 네. 이때 보면 엔비디아가 참여를 했어요. 세계 뭐 암젠이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빅파마들하고 같이 했고, 요 때가 보면 신약 후보 물질 개발하고 있는 거 임산 전 단계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앞당겨야 됐다 해서 만든 게 작년부터 이제 기업을 모집을 했고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제약사가 20개, AI 기업, 뭐 대학 공공기관인데 조금 아쉬운 건 뭐 저기 엔비디아 가시듯이 삼성전자가 같이 들어온다라든가 또 우리도 뭐 SK라든가 큰 애들이 들어왔으면 정말 AI 이렇게 붐이 불 건데 큰 애들은 안 들어오고 참여하는 상장사는 제약사 중에 신데카 바이오하고 파로스 아이 바이오 두 종목인데 사실 이게 작년 7월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사실 K 멜로디 프로젝트 이런 것도 모르지만 제가 신데카 바이오로 크게 수익이 났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매매를 했는지 지금 제가 짧게 한 3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설명을 듣고 느끼시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바라볼 때 차트가 다른 시각으로 바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짧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네. 보면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데카 바이오 일봉인데 보면 양봉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거래량이 없이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매수할까 말까 이건 누구나 고민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확 빠지는 애들이 있고 위로 확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남들보다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확신을 주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뭔가는 큰 돈이 움직이는 건데 그건 공시에서 나오고요. 그러면 신데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어떤 돈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전환사채인데 총 62억이라는 전환사채가 주당 9,422원의 주식 전환이 되고 7월 11일 상장이 됐다는 공시예요. 네. 그러면 전환사채는 채권이니까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도 받고 만기에 원금도 받아요. 그런데 이 전환사채를 큰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주당 9,422원에 바꿨다는 공시가 나오면 이 주가는 9,422원보다 높게 올라갈까요? 빠질까요? 높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높게 네.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네. 주식으로 바꿨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다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래량이 줄고 했을 때 저 위치가 9,422원보다 낮은 위치까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런 뭉칫돈이 주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뒤에 호재가 나오면서 움직인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멜로디 프로젝트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100%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금융에서는 호재라든가 모든 것보다 돈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돈들은 우리나라는 공시가 워낙 촘촘하니까 공시만 보더라도 이런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런 공시 보는 게 있는데 그건 제 이건 경제TV 유튜브 오시면 다양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제가 첫 댓글로 남겨둔 들어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요런 것까지 보면 기술적에서 공시 더하면 이제 새로운 주식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군요. 이게 전환사채라는 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이자 받다가 네. 만기 때는 그냥 원금 그대로 받는 건데 이거를 주식으로 바꿨다는 거는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바꾼 거겠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주가가 전환사채 가격보다 한 200% 위에서 바뀌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폭락인가요? 떨어지지. 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디에서 움직이냐도 중요해요. 아, 돈이 먼저 호재보다 움직인다. 예. 야, 그거 명언인데요. 예. 아, 이게 뒤에 이렇게 저희가 판이 이렇게 깔리는 거군요. 먼저. 그렇죠. 아, 네. 꿀팁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저 PBR에서 자동차 네, 쪽 그렇죠. 그리고 부품도 예, 좀 부품주는 일단 미국에 진출돼 있는 데죠. 진출돼 있는 중에 예. 그다음에 K 멜로디도 조금 보면 좋겠네요. 네. 아, 요렇게 좀 준비를 하면 좋고. 예, 그리고 바이오는 항상 실적 발표 후에 들어가라. 어, 바이오 기업들은 실적이 늘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전환사채 이런 것까지 공시까지도 좀 확인하면 좋다. 예, 그렇죠. 아, 네.